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로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면접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프론트 오피스 매니저로서 조금 다양한 분들의 면접을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혹은 이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런 부분 위주로 프론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본인이 원하시는 호텔에 찰떡같이 붙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째도 단정, 둘째도 단정, 셋째도 단정. 호텔이란 조직이 서비스가 강조되는 조직이다 보니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머리 스타일이나 어떤 복장보다는 단정하게 면접장에 가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지금 저처럼 이마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뭐 승무원 면접 때처럼 그렇게 머리에 뽕을 넣거나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머리 기장에 따라서 최대한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진하게 어떤 메이크업을 하기보다는 좀 옅은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 훨씬 낫고요. 화려한 매니큐어나 기타 액세서리 등은 면접장에서는 최대한 지양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회사 홈페이지 정도는 외우고 갈 것. 지원한 호텔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호텔 홈페이지 정도는 외우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면접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스펙은 굉장히 좋은데 그 해당 호텔 브랜드에 대한 역사나 어떤 객실수 이런 디테일한 점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 지원자가 우리 호텔 말고 다른 데 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지원자의 스펙이 높거나 어떤 외모적인 측면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안 시키는 경우가 종종 덜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고 싶은 호텔이 있다면 그 호텔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는 어느 정도 외우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본인이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면접장에서는 약간의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여러분들께 나중에 호텔에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거의 90% 이상의 면접자들은 열심히 해서 총지배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그럼 어떻게 총지배인이 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세요. 이 못하는 부분이 나쁜 거는 아닌데 절대 플러스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경우 직급에 따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말한다면 면접관들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지원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했었냐면 사원 때는 3개 국어를 열심히 해서 찾아주시는 모든 외국 고객분들, 내국 고객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임 때는 사원과 매니저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소통을 통해 팀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저 때는 한 그룹의 장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을 이끌 것이며 매사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후 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 장차 궁극적으로는 총지배인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이 지원자는 생각보다 호텔에 뜻이 있고 뽑아놓으면 굉장히 장차 크게 될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보다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죄송합니다 금지. 면접을 보다 보면 굉장히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은 말을 버벅일 때마다 이 말을 되게 반복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게 어쩌면 이제
면접 자체를 본인 스스로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죄송합니다를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더 긴장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접 질문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답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 습관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면접관들 또한 이 면접에서 그 떨리는 지원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버벅일 때 죄송합니다를 계속 연발하시는 것보다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말을 버벅였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훨씬 더 좋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긴장을 풀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망했어도 다시 한 번만.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까지 망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최대한 어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면접관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오늘 제가 긴장해서 면접을 제대로 잘 못 봤습니다. 하지만 비사에 대한 저의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비록 면접 질문을 잘 대답하지 못했지만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먼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뒤에 예,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어차피 망쳤다고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이제 긴장이 풀리고 본 실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면접관을 보며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취준생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호텔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